김옥순 할머니 72. 그녀는 평생을 부지런히 살아왔다. 남들은 편히 잠들어 있을 시간, 그녀는 허름한 장갑을 낀 손으로 폐지를 주워 손수레에 차곡차곡 쌓아 올렸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다.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디며 리어카를 끌던 중 갑자기 바퀴가 턱에 걸렸다. 순간 중심을 잃은 손수레가 기울어졌고 길가에 세워진 외제차의 옆면을 긁고 말았다. 귀를 찢는 듯한 소리와 함께 차 경보음이 골목을 뒤흔들었다. 깊은 밤의 고요함이 순식간에 산산조각 났다. 어머나 어쩌면 좋아. 할머니는 손수레 손잡이를 꼭 움켜쥔 채 얼어붙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고 손끝이 서늘하게 식어갔다. 차량의 표면에는 선명한 긁힌 자국이 남아 있었다. 경보음은 계속 울려 퍼졌다. 어두운 골목이 점점 소란스러워지고 있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불이 켜진 고급 외제차의 문이 벌컥 열렸다. 뭐야? 누군가가 황급히 차에서 내렸다. 비싼 정장을 차려입고 단정한 머리를 한 남자는 차량의 옆면을 살펴보더니 금세 얼굴이 붉어졌다. 아니, 할머니 이거 어떡하실 거예요? 그의 분노 섞인 외침이 골목을 가득 메웠다. 김옥순 할머니는 움찔하며 손수레를 꼭 붙잡았다. 몸이 본능적으로 뒤로 움츠러들었다. 운전기사는 다급하게 차를 이리저리 살피더니 손가락으로 긁힌 자국을 가리키며 할머니를 노려봤다. 똑바로 보고 다녀야 할 거 아니에요. 이 차가 얼마짜리인지는 아세요? 할머니 같은 사람은 평생 벌어도 못 사는 차예요. 진짜 오늘 재수 더럽게 없네. 그의 말투는 한층 거칠어졌고 눈빛에는 분노가 가득 서려 있었다. 할머니는 허둥지둥 손을 모으며 머리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손수레가 갑자기 그러나 운전기사는 할머니의 말을 들을 생각조차 없다는 듯 차갑게 내뱉었다. 죄송하다고요? 그걸로 끝날 문제 같아요. 이거 어떡하실 거예요? 당장 수리비 내놓으세요. 할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든 할머니의 손끝이 떨렸다. 심장은 터질 듯 뛰었고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다. 운전기사는 거들먹거리며 두 팔을 크게 벌렸다. 어떻게든.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거기 있는 폐지라도 팔아서 주실 건가요? 할머니, 그 폐지 백날 팔아봐야 이 차 수리비 못 줍니다. 할머니 인생 이제 끝난 거예요. 할머니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제야 잠에서 깨어난 듯 골목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다. 멀리서 몇몇 사람들이 창문 너머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나 누구 하나 나서지 않았다. 그저 할머니 혼자서 작아진 채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이었다. 할머니는 허둥지둥 낡은 외투 주머니를 뒤적였다. 손이 떨려 동전 몇 개가 바닥에 떨어졌지만 그것을 주울 겨를도 없었다. 겨우 손가락으로 동전을 끌어모아 두 손에 쥐고 운전기사 앞에 내밀었다. 아이고, 제가 어떻게든 마련해 보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눈빛은 간절했지만 운전기사는 그런 그녀를 비웃듯 코웃음을 쳤다. 하, 어이없네. 그의 시선은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이걸로 뭐 하시게요? 과자라도 사 먹게요. 그는 바닥에 떨어진 동전을 발끝으로 툭 찼다. 동전이 바닥을 튕기며 굴러갔다. 할머니는 반사적으로 몸을 숙여 동전을 주우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허리가 굽어 쉽게 움직이지 못했다. 운전기사는 한숨을 쉬며 할머니를 내려다봤다. 할머니는 다시 두 손을 모으고 간청했다. 제가 정말 어떻게든 마련하겠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하지만 운전기사는 비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한 달 내내 폐지를 주어도 못 갚을 겁니다. 그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가슴을 파고들었다.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좁은 골목에서는 운전기사의 목소리가 계속 거칠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 순간 헐레벌떡 뛰어오는 한 남자의 모습이 보였다. 어머니! 그의 숨은 가팠다. 다급하게 뛰어온 탓에 셔츠는 땀에 젖어 있었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그는 곧장 할머니 곁으로 다가가 주변을 빠르게 살폈다. 긁힌 차, 땅에 나뒹구는 손수레, 그리고 싸늘한 시선으로 할머니를 내려다보는 운전기사. 상황을 단번에 파악한 그는 깊이 허리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실수하신 것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떨림이 묻어 있었다. 제가 수리비를 책임지겠습니다. 운전기사는 비웃듯 한쪽 입꼬리를 올렸다. 책임지겠다고? 그는 팔짱을 끼고 남자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이 차가 얼마짜린지는 알고 하는 소립니까? 남자는 이를 악물었지만 감정을 억누르며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께서 실수하신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어떻게든 해결하겠습니다. 운전기사는 어이없다는 듯 피식 웃었다. 보아하니 할머니 아들인 것 같은데 당신이랑 할머니랑 1년을 잠 한숨 안 자고 이래도 이 차 수리비 못 내 알아? 남자는 주먹을 꼭 쥐었지만 끝까지 정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죄송합니다. 시간을 조금만 주시면. 운전기사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아, 진짜 답답하네. 시간을 준다고 돈이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당신들 돈으로 이 차 수리 못 한다니까? 할머니가 아들의 팔을 붙잡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죄책감과 불안이 가득했다. 하지만 아들은 그 손을 살며시 감싸쥐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해결할게요. 운전기사는 다시 코웃음을 쳤다. 아, 정말 시간 낭비네. 경찰 부릅시다. 경찰이요. 죄송합니다. 제가 책임지고 수리비를 지불하겠습니다. 운전기사는 여전히 팔짱을 낀 채 비아냥거리는 표정을 지었다. 책임진다고요? 뭘로 갚을 건데요? 보험은 있기나 해요? 그의 말투에는 조롱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아들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한 번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운전기사의 시선을 똑바로 마주했다. 보험 문제는 제가 따로 해결할 테니 지금처럼 불필요하게 저와 어머니를 무시하는 행동은 삼가주세요. 그 순간 운전기사의 표정이 미세하게 일그러졌다. 예상치 못한 반응에 순간 움찔했지만 곧 다시 입꼬리를 올리며 비웃었다. 무시라뇨? 저는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저 차가 얼마짜린지 아세요? 아들은 여전히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말했다. 저는 제 책임을 다해서 수리비를 지불할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사람을 겉모습으로 평가하는 당신의 태도부터 고쳐야 하지 않을까요? 운전기사의 입술이 달싹였지만 쉽게 말을 잇지 못했다. 아들은 여유롭게 말을 이어갔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손수레에 의한 경미한 접촉 사고라면 보험사에서 협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저도 법을 잘 아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인 절차는 알고 있죠. 보험사와 상의하고 해결하면 될 일입니다. 제가 감당할 책임이라면 충분히 감당할 테니 이제 불필요한 감정적인 언행은 자제해 주시죠. 계속 그렇게 나오시면 저도 참지 않겠습니다. 운전기사는 또다시 움찔했다. 이 상황이 자신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다. 운전기사는 어깨를 으쓱하며 시선을 피했다. 뭐, 나야 상관없죠. 수리비만 제대로 준다면요. 나중에 빠져나갈 생각은 하지 마세요. 아들은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책임질 일은 제가 책임집니다. 다시는 이렇게 사람을 깎아내리는 태도를 보이지 않길 바랍니다. 당신이 차를 아끼는 것만큼 저도 제 가족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운전기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코웃음을 치며 고개를 돌렸다. 그때였다.
조용했던 차 뒷문이 조용히 열렸다. 뒷좌석에서 내린 남성은 세련된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다. 완벽하게 빗어넘긴 머리와 날카로운 눈빛이 한눈에 남다른 사람임을 보여줬다. 그 순간 운전기사는 순식간에 태도를 바꿨다. 얼굴이 사색이 된 채 허리를 깊이 숙이며 허둥댔다. 대표님, 이 할머니가 이 역할을 끌다가 차를 긁었습니다. 보세요. 도장이 다 나갔습니다. 완전 사고 수준입니다. 운전기사는 필사적으로 설명하며 할머니를 가리켰다. CEO는 조용히 차를 한 바퀴 돌며 긁힌 자국을 살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천천히 운전기사를 향해 고개를 들었다. 자네, 차분한 목소리. 그러나 서늘한 기운이 깃들어 있었다. 운전기사는 머뭇거리며 눈치를 봤다. 네. 대표님? CEO는 다시 한번 주변을 둘러봤다. 도로에 널브러진 폐지들. 얼어붙은 얼굴로 두 손을 꼭 모은 할머니. 구겨진 리어카. 그리고 그 모든 걸 무시한 채 오로지 자신의 차만 신경 쓰던 운전기사. 차 안에서 다 듣고 있었네. 운전기사는 움찔하며 머리를 조아렸다. 자네 할머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뭔가? 운전기사는 멍한 얼굴로 입을 달싹였다. 예. 이 차가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한 달 내내 폐지를 주어도 못 갚을 겁니다. CEO는 운전기사의 말투를 그대로 따라하며 그를 똑바로 쳐다봤다. 운전기사는 얼굴이 새빨개졌다. 아닙니다. 대표님. 저는 그저 그저 뭐? CEO는 한 걸음 다가서며 냉랭하게 말을 이었다. 어르신이 차를 긁었다는 이유로 어르신께 고함을 치고 조롱까지 했다고 하던데 운전기사는 더듬거리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 차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모르는 건가? CEO는 손가락으로 차를 가리켰다. 이건 수리하면 된다 돈으로 해결되지. 그리고는 할머니를 가리켰다. 하지만 어르신의 존엄성을 짓밟은 건 어떻게 수리할 건가? 운전기사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CEO는 깊은 한숨을 쉬며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더 이상 자네 같은 사람과 일할 이유는 없겠지. 자넨 해고야. 운전기사는 얼굴이 창백해지며 다급히 CEO를 붙잡았다. 대대표님. 그건 너무... 하지만 CEO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말했다. 그만두게. 운전기사는 그대로 무너져 내렸다. 운전기사의 무례한 태도를 단호하게 제압한 CEO는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차를 한 바퀴 둘러보았다. 차 표면에는 손수레가 스친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그가 보기엔 대수롭지 않은 일이었다. 그는 다시 고개를 돌려 여전히 긴장한 표정으로 손을 모으고 서 있는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손이나 다친 데는 없어요. 그가 조심스럽게 묻자 할머니는 움찔하며 손을 내저었다. 아이고,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이런 폐를 끼쳐서 어쩌죠?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죄책감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CEO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어르신, 죄송해하실 일 아닙니다.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운전기사를 다시 흘깃 쳐다보았다. 누군가가 실수했을 때 그 사람을 몰아세우는 태도가 더 큰 문제입니다. 운전기사는 숨을 삼키며 고개를 떨궜다. CEO는 다시 할머니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저희 직원이 너무 과하게 굴었네요.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말에 할머니는 더욱 놀란 듯 두 손을 흔들며 말했다. 아이고, 아닙니다. 사장님이 뭘 잘못하셨다고 그러십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정말로요. 하지만 CEO는 다정한 눈빛으로 말했다. 어르신, 누구든 실수는 합니다. 그런데 저는 실수보다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실수를 어떻게 대하는가입니다. 저는 제 직원이 이렇게까지 무례한 태도를 보이는 걸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CEO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아들을 바라보았다. 당황하셨을 텐데 논리적으로 잘 대처하시네요. 아들은 순간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지만 곧 미소를 지었다. 아닙니다. 저는 그저 상황을 해결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CEO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한번 칭찬을 덧붙였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쉬운데 차분하게 이성을 유지하면서도 강단 있게 대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아들을 유심히 바라보며 물었다. 혹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아들은 잠시 뜸을 들이다가 솔직하게 답했다. 건설회사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구조조정으로 인해 퇴사했고 지금은 잠시 쉬고 있는 중입니다. 그의 말에 CEO는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일을 찾고 계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CEO는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다. 그럼 우리 회사에서 일해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CEO의 뜻밖의 제안에 아들은 순간 말을 잃었다. 방금 무슨 말을 들은 거지? 잘못 들은 건 아닐까? 그는 멍한 얼굴로 CEO를 바라보다가 어색하게 웃으며 되물었다. 회사에서요? 제가요? CEO는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까 대처하시는 걸 보고 확신이 들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법적인 문제를 논리적으로 해결하시는 능력이 탁월하시더군요. 우리 회사에서도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들은 잠시 망설였다.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스러웠다. 그러나 CEO의 표정은 진지했다.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실력과 태도를 보고 내린 결정이라는 게 느껴졌다. 혹시 어떤 일을 맡게 되는 건가요? CEO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 회사에서 법무 및 안전관리 업무를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건설업 경험도 있으시다고 했죠. 우리 회사에도 법무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아들은 놀란 듯 CEO를 바라보았다. 자신이 과거 해오던 일과도 맞아떨어지는 자리였다. 그때 CEO는 다시 할머니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어르신께도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저요? 네, 어르신도. 혹시 저희 회사에서 일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할머니는 당황한 듯 두 손을 꼭 모으며 머뭇거렸다. 그녀가 대답하기도 전에 CEO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다. 저희 빌딩 청소부를 찾고 있었는데 어르신처럼 부지런하고 성실한 분이 계시면 참 좋을 것 같아서요. 지금 하시는 일도 물론 좋은 일이지만 저희 회사에서 일하시면 더 안전하고 편하게 일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할머니의 눈이 커졌다. 누군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았다. 아이고, 제가 그런 큰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한다고? CEO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어르신께서 평생 부지런히 살아오신 게 보입니다. 그런 성실함이야말로 저희 회사가 가장 원하는 덕목입니다. 할머니는 순간 울컥했다. 아들도 당황한 듯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이 모든 일이 너무 갑작스러웠다. 그러나 CEO의 표정은 한결같았다.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진심으로 두 사람을 인정하는 눈빛이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어르신과 아드님 두 분 모두 충분히 존경받고 대우받아야 할 분들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 말에 할머니는 떨리는 손을 모으고 아들은 깊이 생각에 잠겼다. 아들은 잠시 CEO의 제안을 곱씹었다. 어머니가 평생 고생하며 살아온 모습이 떠올랐다. 새벽마다 어두운 골목을 나서는 어머니의 뒷모습, 한겨울에도 낡은 장갑 하나 끼고 폐지를 줍던 모습, 그러면서도 늘 내가 뭐라도 해야지 라며 웃던 어머니. 그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아들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신 뒤 어머니를 바라보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저랑 같은 곳에서 일해요. 할머니는 아들의 말을 듣고 당황한 듯 손을 저었다. 아이고, 내가 거기 가서 뭘 안다고. 난 그냥 내 알이라는 게 편해. 아들은 살짝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가 폐지를 줍는다고 하실 때마다 저는 속으로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어머니는 내가 뭐라도 해야지라고 하셨지만 저는 그 새벽마다 나가시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할머니는 아들의 진심 어린 말에 말없이 손을 꼭 모았다. 아들은 한 걸음 다가서며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는 저랑 함께 일해요. 저도 이제 어머니 곁에서 어머니가 덜 힘들게 일하실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CEO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할머니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주름진 손을 천천히 아들의 손 위에 얹었다. 그리고 작게 그러나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우리 같이 해보자. 아들은 살며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모습을 본 CEO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 서울 강남 본사로 와주세요. 제가 경영진에게 미리 얘기해 두겠습니다. 그는 명함을 건네며 덧붙였다. 저는 박현석이라고 합니다. 언제든 무슨 일이 생기면 저를 찾아오세요. 아들은 명함을 받아들고 CEO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박현석 CEO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제가 오히려 감사합니다. 좋은 사람들을 우리 회사에서 함께 할 수 있게 돼서요. 할머니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 듯 아들을 바라보았다. 몇 달 후 도시의 아침은 늘 바쁘고 분주했지만 그 속에서 할머니는 어느 때보다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했다. 할머니, 좋은 아침이에요. 회사 직원들이 친근하게 인사하며 지나갔다. 할머니는 밝게 웃으며 한층 한층을 닦았다. 손에 든 걸레는 늘 깨끗했고 바닥은 그녀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반짝였다. 한때 폐지를 줍던 손이 이제는 깨끗한 사무실을 닦고 새벽마다 홀로 외롭던 발걸음이 이제는 환한 빛이 드는 건물 안을 걸었다. 이제는 어떤 날은 추워서 너무 힘들었다, 어떤 날은 허리가 너무 아팠다, 이런 생각 없이 건강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어느새 동료들이 그녀에게 음료를 건네며 말을 걸었다. 어머니, 오늘도 덕분에 사무실이 깨끗해요. 아드님도 요즘 엄청 열심히 하시던데요?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우리 아들이 어디 가서든 열심히 하는 애지요. 한편 아들은 사무실에서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법무 및 안전관리 담당자로서 해야 할 일이 많았다. 그러나 그는 빠르게 적응했고 직원들은 그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었다. 어느 날 퇴근 시간 할머니와 아들은 회사 로비에서 마주쳤다. 엄마, 오늘 일은 어땠어요? 아이고, 나는 아주 좋아. 다들 너무 잘해주고 일도 깔끔하고. 할머니는 밝게 웃으며 덧붙였다. 우리 아들은 요즘 많이 바쁘구나. 일은 할만해. 응, 재밌어요. 어머니가 계셔서 더 좋아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집으로 향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점심을 먹고 쉬는 시간에 할머니들은 청소실에 잠시 모여 쉬고 있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며 이야기꽃을 피우는 것도 잠깐 누군가 불안한 표정으로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옥순 할머니, 이번에 새로 온 관리인 봤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다른 동료들을 바라보았다. 그러자 다른 이들도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엄청 까다로운 사람이라던데 뭐 하나 보이기만 하면 트집 잡고 기분 안 좋으면 인사만 해도 뭐라고 한대요. 그저께는 3층에서 청소하는 분한테 걸레가 제대로 안 빨렸다고 소리 지르고 가셨다더라고요. 옥순 할머니도 조심해요. 괜히 눈에 띄면 귀찮아질 거야. 옥순 할머니는 애써 웃으며 말했다. 에이, 뭐 열심히만 하면 될 일이지. 그때 한 할머니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침에 보니까 인사했는데도
표정이 안 좋더라. 무슨 일만 나면 우리한테 화풀이 할지도 몰라. 그날 늦은 오후 옥순 할머니는 8층 복도를 마무리하고 다음 층으로 내려가기 전 잠시 허리를 폈다. 오늘따라 허리가 뻐근했다. 손에 든 걸레를 힘없이 내려놓으며 복도 끝 창문을 바라봤다. 햇살이 창가에 부서지고 있었다. 그때였다. 어르신, 낯선 목소리가 뒤에서 날카롭게 튀어나왔다. 할머니는 놀라 움찔하며 뒤를 돌아봤다. 이번에 새로 온 관리인이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눈썹을 찌푸리며 어이없다는 듯이 웃었다.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할머니는 당황해서 얼른 걸레를 집어들었다. 아, 내 청소 끝내고 내려가려던 참이에요. 청소 시간에 이렇게 쉬어도 되는 겁니까? 관리인은 비꼬듯 말했다. 직원들은 다 바쁘게 일하는데 청소부가 한가롭게 복도에 서 있는 모습 보기 좋아요, 아주. 그 말에 할머니는 당황해서 어깨를 잔뜩 움츠렸다. 아이고, 그냥 잠깐 서 있던 건데. 아, 그러셨구나. 잠깐 쉬고 계셨군요. 강 관리인은 일부러 과장되게 고개를 끄덕이며 씩 웃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근데요, 어르신, 이 건물에서 잠깐이라도 멈춰 설 수 있는 사람은 여기 직장인분들 뿐입니다. 청소부 할머니들은 계속 청소하셔야죠? 그 말에 할머니는 얼른 걸레를 꼭 쥐고 고개를 숙였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서 청소하겠습니다. 네, 그럼요. 어서 하세요. 할머니는 조용히 복도를 빠져나갔다. 다음 날 오전 업무를 끝내고 할머니는 쉬는 시간에 맞춰 청소부 휴게실에 들어갔다. 의자에 앉아 숨을 돌리고 있는데 문이 벌컥 열렸다.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관리인의 차가운 목소리. 할머니는 화들짝 놀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아이고, 깜짝이야. 관리인은 팔짱을 낀 채 휴게실을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다. 다들 놀고 있네요. 할머니는 당황해서 손을 모았다. 아니, 아까 청소 다 마쳤고. 청소 다 마쳤다고요. 그럼 왜 6층 복도가 그렇게 더러운 건데요? 할머니는 당황해 눈을 깜빡였다. 네, 가만 보니 일은 대충 하고 휴게실에서 쉬는 시간이 덕인 것 같네요. 할머니는 억울했지만 변명조차 하지 못했다. 그러나 관리인은 계속 몰아붙였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앉아 계실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요. 얼른 나가서 청소 다시 하세요. 할머니는 얼른 일어나 허리를 숙였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어르신, 할머니가 문을 나서려는 순간 관리인은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로 덧붙였다. 나이 드셨다고 특별 대우 받을 생각은 마세요. 그 순간 할머니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조용히 걸레를 집어들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점심시간이 됐다. 따뜻한 국 냄새가 식당 안에 퍼지고 있었다. 한쪽 구석 옥순 할머니와 몇몇 청소부 할머니들이 식판을 들고 자리에 앉았다. 매일 일하며 허리 한 번 못 펴는 고된 하루 속에서 식사 시간이 그나마 잠깐의 휴식이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어르신들,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식당이 순간 조용해졌다. 관리인이 인상을 쓰며 걸어왔다. 할머니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러자 옆에 있던 청소부 할머니 중 한 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관리인님, 지금 점심시간이라. 여기서요? 관리인은 비웃듯 코웃음을 쳤다. 그리고 팔짱을 낀 채 식탁을 툭툭 두드리며 말했다. 여긴 직원들이 밥 먹는 공간이에요. 어르신들은 직원이 아니시잖아요? 순간 식탁에 있던 할머니들의 손이 살짝 떨렸다. 아니, 저희도 여기서 먹으라고 해서 원래 이렇게. 원래 그랬다고요. 그럼 지금부터는 새로운 규정을 알려드릴게요. 관리인은 느긋하게 식판 위를 툭툭 두드리며 말을 이었다. 청소부분들은 여기서 식사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나가서 드세요. 아니면 밖에서 드시든가.
할머니들은 얼어붙었다.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자신들이 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쫓겨나는 기분이었다. 그때였다. 자네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굳건한 목소리. 낮지만 힘있는 울림이 식당 안을 가로질렀다. 모든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다. 박현석 대표였다. 관리인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다. 그녀는 당황한 듯 급히 허리를 숙이며 목소리를 깔았다. 아, 대표님, 제가 지금 그냥. 박현석 대표는 그녀를 향해 매섭게 눈을 좁혔다. 지금 어르신들께 무슨 얘기를 한 거지? 관리인은 얼어붙었다. 마치 발이 땅에 묶인 것처럼 움직이지 못했다. 박현석 대표는 강단 있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지금 내가 본 게 맞다면 우리 직원들에게 식사를 못하게 하려는 것 같은데 그의 시선이 날카롭게 관리인을 찌르고 있었다. 관리인은 마른 침을 삼켰다. 아니. 대표님, 직원이라고 하시지만 이분들은 뭐 우리 건물을 깨끗하게 관리해 주시는 우리 회사의 중요한 직원들이잖아요? 그런데요, 그 순간 식당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할머니들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런데 자네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직원을 존중하는 게 기본 아닌가? 우리가 어떤 회사인지, 어떻게 운영되는지 몰라? 이 회사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사람이라는 걸 자네는 이해하지 못했나? 그런데 어르신들께 자네가 하는 행동은 뭐지? 자네는 그 누구도 그렇게 무시할 권리가 없어. 관리인의 얼굴이 점점 하얘졌다. 당장 어르신들께 사과해. 관리인은 당황했다. 대표님. 그게 제가 사과할 일이 아니고 그냥 규정을. 박현석 대표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다. 사과 안 할 건가? 그 한마디에 관리인은 머뭇거리다 결국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그는 할머니들을 향해 억지로 말하며 고개를 들지 못했다. 제가 너무 예민했어요. 앞으로는 신경 쓰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녀의 사과를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녀의 태도는 여전히 찜찜했다. 박현석 대표는 그의 태도를 한동안 바라보더니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이런 사람을 직원으로 두고 있을 이유가 없군. 관리인의 얼굴이 순간 하얘졌다. 대표님. 그건 너무. 회사의 가치는 종이에 적어두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가 행동으로 증명해야 하는 겁니다. 내일부터 나오지 않아도 돼. 관리인은 충격을 받은 듯 굳어버렸다.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그녀를 감싸주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뒤돌아섰다. 그 순간 할머니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는 감정이 넘쳐 흘렀다. 억울함, 감동, 그리고 오랜만에 느껴보는 존중. 여러분, 식사 편히 하세요. 박현석 대표는 잠시 뒤 돌아서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는 듯이. 그가 떠난 후 식당 안에 남아있던 할머니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울컥한 표정을 지었다. 몇 시간 후 청소부 휴게실. 할머니들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식당에서 있었던 일이 아직도 실감 나지 않는 듯했다. 옥순 씨, 이거 꿈 아니지? 한 할머니가 나지막이 속삭이듯 말했다. 다른 할머니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렇게 우리 편을 들어준 사람이 있긴 있었나? 그때였다. 똑똑. 휴게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누구보다도 반듯한 정장 차림. 늦은 시간에도 흐트러짐 없는 태도. 그러나 그 눈빛만큼은 따뜻하게 빛났다. 박현석 대표가 직접 휴게실에 찾아온 것이다. 할머니들은 놀라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그러나 손을 들어 만류했다. 괜찮습니다. 앉아 계세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오늘 많이 놀라셨죠? 박현석 대표는 한숨을 내쉬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할머니들은 순간 당황했다.
그들에게 사과하는 CEO라니. 대표님, 우리가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이렇게까지. 옥순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CEO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저희 회사가 이 건물이 이렇게 깨끗하고 정돈될 수 있는 건 여러분 덕분이에요. 할머니들의 눈가가 붉어졌다. 이 한마디에 수십 년 동안 받아보지 못했던 존중이 한순간에 마음을 덮쳤다. 그리고 그때 옥순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대표님,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그녀는 눈을 피하며 말을 골랐다. 제가 대표님 차를 긁었던 그날도 그렇고 오늘 식당에서도 그렇고 왜 저희를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는 건가요? 박현석 대표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마음 깊은 곳에서 묻어나오는 듯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 이야기는 그의 목소리는 살짝 떨려 있었다. 어릴 적 저희 어머니 이야기부터 해야겠네요. 저희 집은 어릴 적부터 아주 많이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태어난 후 돌아가셨고 어머니 혼자서 저를 키우셨죠. 집이라고 부를 만한 곳은 없었습니다. 단칸방보다도 작은 창문 하나 없는 방이 전부였어요.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샜고 겨울이면 바람이 들어와서 방 안에서도 손이 시려웠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곳에서도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셨죠. 아침에는 시장에서 허드레시를 했고 저녁에는 남의 집 빨래를 해주셨고 밤이 되면 폐지를 주우러 나가셨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일하셔도 우리는 끼니를 걱정해야 했어요. 라면 한 봉지로 이틀을 버틴 적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자기는 배가 안 고프다면서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어머니는 저 몰래 굶으셨습니다. 어린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박현석 대표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겨울이었죠. 바람이 차갑게 불어 얼굴이 얼얼할 정도였어요. 그날따라 잠이 오질 않더군요. 어머니가 늘 새벽마다 나가신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날은 이상하게도 마음이 불안했어요. 그래서 저는 몰래 슬리퍼를 끌고 집을 나섰어요. 어머니를 찾기 위해 골목을 따라 뛰었어요. 가로등 불빛은 희미했고 거리는 고요했지만 저는 익숙한 리어카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곧 그 익숙한 리어카가 멈춰선 곳에서 어머니가 누군가에게 꾸지람을 듣고 있는 걸 보게 됐어요. 그 남자는 화가 나 있었어요.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죠. 이게 무슨 짓이에요? 앞 좀 보고 다니세요. 저는 얼어붙었어요. 어머니는 작은 몸을 잔뜩 웅크린 채연신 죄송하다고 하고 계셨죠.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고 불안하게 눈치를 보면서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그러나 그 남자는 멈추지 않았어요. 리어카가 자기를 건드렸다면서 어머니를 몰아붙였죠.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죄송하다고 계속 고개를 숙였죠. 그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어요. 제가 평생 본 어머니의 모습 중 가장 작아 보였어요.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두 손을 꽉 쥐고 있는 힘껏 뛰어나갔죠. 엄마! 그 순간 어머니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저를 보며 다급하게 손을 내저었죠. 여기 오지 마! 하지만 저는 이미 그녀 앞에 서 있었어요. 어머니의 앞으로 한 걸음 나가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엄마! 집에 가요! 그러나 어머니는 저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고 어린 마음에 결심했어요. 나는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반드시 엄마를 편하게 해드릴 거라고. 그래서 소리쳤어요. 엄마!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엄마 편하게 해줄 거야! 그 말을 하면서도 제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어머니는 그런 저를 가만히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그러나 저는 봤어요. 그녀의 눈가에도 아주 희미한 눈물이 맺혀 있던 거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좁은 방 한 구석에서 누운 채로 천장을 바라보며 다짐했죠. 내가 성공하면 엄마를 지켜줄 거야. 그 다짐을 저는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밤낮 없이 공부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도서관으로 달려갔고 새벽까지 불을 밝히며 책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장학금을 받아야 했어요. 엄마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 저 스스로 길을 개척하는 방법밖에 없었거든요. 다행히도
노력은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성적으로 대학에 합격했고 등록금과 생활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 좋은 직장에 들어갔죠. 그날 저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이제 힘든 일 안 하셔도 돼요. 이제부터는 제가 벌어서 엄마를 책임질게요. 소화기 너머로 들려온 엄마의 웃음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어요. 엄마는 늘 그렇듯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들, 벌써 그렇게 컸어? 어쩜 어릴 때 내가 하던 말을 아직도 기억하네. 이제 저는 엄마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는 너무나도 짧고 잔인하게 다가왔습니다. 엄마는 평생을 고생하며 살아오셨습니다. 배가 고파도 만 안 먹어도 된다며 저에게 먼저 밥을 떠먹여 주셨고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고 버티셨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참고 또 참으며 저를 키워주셨던 엄마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심장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어요. 모든 걸 제쳐두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엄마는 평소보다 훨씬 초췌한 모습으로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엄마는 오래전부터 아팠다는 것을 하지만 저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고 끝까지 내색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엄마의 손을 잡았을 때 그 손은 차가웠습니다. 거칠고 너무나도 메말라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일 안 해도 돼요. 앞으로는 내가 엄마 지켜줄게요. 이제 그만 힘든 건 내려놓고 편히 쉬어요. 그 말을 하는데 목이 메어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제야 엄마에게 보답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런데 왜? 엄마는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그 미소는 평생 보아온 것처럼 따뜻했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마지막으로 제게 남긴 말이었습니다. 우리 아들 지금까지 나를 잘 돌봐줘서 고마워. 그 말이 제 심장을 도려내듯 아팠습니다. 앞으로도 나처럼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만나면 꼭 위로해주고 진심으로 대해줘. 나도 삶이 너무 힘들었지만 우리 아들 덕분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어. 엄마의 눈가에 희미하게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저는 차마 눈물을 닦아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저 손을 꼭 잡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엄마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은 채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 순간 제 세상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아무리 손을 흔들어도 엄마는 다시 눈을 뜨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평생 남들 앞에서는 눈물을 보이지 않던 제가 그날만큼은 아무것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빨리 성공했더라면, 조금만 더 빨리 엄마를 편하게 해드렸더라면. 그렇게 엄마는 제 곁을 떠나셨습니다. 제가 성공하는 모습을, 제가 엄마를 편하게 해드리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채. 박현석 대표는 그 말을 한 뒤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눈을 감았다. 숨을 고르는 듯 깊은 한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뜨며 그가 입을 열었다. 그래서 그렇게 고생하시는 할머니들을 보면 어머니가 생각납니다. 그의 시선이 주름진 손을 가진 할머니들을 차례로 스쳐 지나갔다. 그 눈빛에는 애틋함과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다. 옥순 할머니가 제 차를 긁었던 그날도 저는 그 순간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는 조용히 먼 곳을 바라보았다. 아드님께서 뛰어와서 죄송하다고 말씀하시는 모습도 마치 제 어린 시절 같았습니다. 그의 입술이 살짝 떨렸다. 할머니들은 눈을 깜빡이며 박현석 대표를 바라봤다. 그의 말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었다. 그저 연민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는 진심이었다. 그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 말을 하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어머니와 같은 분들 앞에서 그는 다시 한번 주위를 둘러보며 한마디 한마디 정성을 담아 말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저의 어머니 같은 분들이에요. 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지만 확고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묵묵히 살아오신 분들. 그런데도 세상은 어머니 같은 분들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죠. 아무렇지 않게 무시하고 하찮게 대하고 때로는
함부로 대합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결연한 표정을 지었다. 그런 일은 적어도 제 앞에서는 절대 없을 겁니다. 그의 단호한 말에 할머니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누군가는 손끝으로 눈가를 훔쳤고 누군가는 두 손을 꼭 모은 채 박현석 대표를 바라보았다. 그는 마지막으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앞으로 어머니들이 편하고 행복하게 여기서 일하실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저를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따뜻하고도 단호했다. 그 순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가 단순한 회사 대표가 아니라 진심으로 자신들을 아끼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날 저녁 해가 기울며 회사 건물 유리창에 붉은 노을이 비쳤다. 옥순 할머니는 하루의 일을 마치고 익숙한 복도를 천천히 걸어나갔다.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던 아들을 보자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어머니, 오늘 일은 어땠어요? 아들은 환하게 웃으며 피곤할까봐 가방을 대신 들어주었다. 옥순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아이고, 별일이 다 있었지 뭐냐. 새로운 관리인이 우리가 식당에서 밥 먹는 걸로 뭐라 했는데 그걸 본 대표님이 관리인을 해고했어. 그리고 대표님은 우리 청소부 휴게실을 찾아와서 직접 사과도 하고 앞으로 편하게 일하라고 하셨어. 알고 보니 대표님도 어릴 적부터 힘들게 잘하셨더라고. 아들은 걸음을 멈추며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정말요? 그래, 옥순 할머니는 그의 따뜻한 미소를 떠올렸다. 그분이 그러더라. 제 어머니도 평생 고생만 하셨다. 그래서 어머니 같은 분들이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고. 그 말을 하면서 옥순 할머니는 어쩐지 가슴 한쪽이 찌릿했다. 아들은 조용히 듣고 있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대표님께 정말 감사해야겠어요. 그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환하게 미소 지었다. 우리 더 열심히 해야겠어요. 받은 은혜에 보답해야죠. 옥순 할머니도 그 말에 깊이 공감하며 살며시 아들의 손을 두드렸다. 그래, 진우야, 열심히 하자. 두 사람은 나란히 회사 문을 나섰다. 건물 밖에는 노을이 더욱 붉게 퍼져 있었다. 저 멀리 어둠이 깔리기 전의 하늘은 마지막 남은 따스한 빛을 온 세상에 들이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길을 함께 걷는 모자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다정하고 따뜻해 보였다.